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북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이 거주지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의미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생산성을 높여 상생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생활 속 방역 전환 방침에 따라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과 영화관 등 10개 업종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전북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이 거주지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더 받거나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전북 지역 수혜자는 82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모두 5,3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일반 시민들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계층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오부제로 생년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자치단체들마다 별도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정읍시민 11만 6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모두 1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께 드리는 자그마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좀 고통을 넘어서서 안정과 경제적 행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처럼 정읍시와 김제시를 비롯한 전북적 11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별도 지급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의 경우 아직까지 별도 지급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에 따라 지원금 수급의 격차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의미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여 상생을 강화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비결로 판단하고 여러 대책을 밝혔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3년 전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내리막을 가리키는 전북.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김제시의 경우는 익산시, 완주군과 함께 신규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5년간 1천억 원 지원과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고 없는 고용을 위해 지역 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돌며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 주택 수당이나 인턴 사원제, 임대주택 보증금과 같은 청년 대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공공건물 임대료 1%나 보건소를 활용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복합 청년몰 조성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대비 14배인 2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농 기반 정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예산을 적극 지원, 농특산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가 온라인 판매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중단했던 각종 행사와 공공시설 운영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생활 속 방역 전환 방침에 따라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이용을 제한했던 것을 이용 자제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영화관 등 10개 업종 13,900여 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이들 업소의 방역 지침을 전달하고 시군과 함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또 미술관과 박물관의 운영을 재개하고 스포츠 관람시설과 공연장, 복지관 등도 조만간 개장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떠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시의회 직원 4명 등 모두 11명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비용은 국내 여비 명목의 시의회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일정 계획을 살펴보면 이틀간 역량 강화 워크숍을 1시간씩 진행했고 낮에는 생태, 관광 등 시정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아래 제주도 지역 생태, 관광 상품, 전기 자동차, 도시재생 현장 등 외유성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워크숍을 강행했어야 했는지, 제주도행을 택했어야 했는지 워크숍 취지에 대한 의문과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수준의 탄소 산업 수도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한 3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는 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탄소기술원의 탄소진흥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올 연말까지 전북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탄소 섬유를 적용한 응용 제품의 실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의 탄소 융복합 규제 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합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친환경 자동차에 이은 전북의 2번째 도전으로 빠르면 오는 6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경찰이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로 74건이 접수됐고 모두 9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2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고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을 포함한 나머지 4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들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13일 고3을 시작으로 20일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27일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 6월 1일 중1,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 등교 수업을 합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이 어려우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은 13일부터 60명 이하 병설 유치원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모든 공립, 사립 유치원이 등교 수업을 합니다. 순창군 한 장류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순창군 소방서는 지난 5일 밤 9시 40분쯤 순창군 인계면의 한 장류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66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가 가로등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7살 A모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새벽 0시 30분쯤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가로등과 승용차,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였습니다. 부안군 동진면의 한 시설 하우스에서 참뽕오디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참뽕오디를 생산하는 이 시설 하우스의 경우 노지 재배보다 20일 정도 빨리 수확하고 있습니다. 부안 참뽕오디는 예로부터 항산화 효과 등 건강 기능성 농산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최고 품질의 오디가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수산어법 위반 혐의로 선장 45살 A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새벽 2시 50분쯤 군산시 옥도명 문여도 인근에서 무허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시가 1,300여만 원 상당의 해삼 500여 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장과 잠수부, 유통업자인 이들은 채취한 해삼을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자외선이 매우 강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9도, 남원, 순창 11도, 김제, 부안, 정읍과 고창은 12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이 24도, 부안과 남원, 순창, 정읍, 고창은 25도, 김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빨래하기에는 좋지만 세차는 급하지 않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높아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흐린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